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네. 이 시간은 제가 그 PM 사업을 하면서 떻게 행동을 했고, 무엇을 경험을 했고, 또 어떤 성장의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그 실제 이야기들을 사장님들께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려고 해요.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시작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성장 스텝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다음과 같은 좀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간단한 저의 소개부터 제가 PM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그런 계기, 그리고 사업 초기, IMM까지 그런 여정, 성장을 통해 VP를 달성했던 그런 과정과 EVP로 이제 도약을 하고 연속 컨펌까지 이어진 그런 흐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도전을 하고 계신 여행 보상에 대한 그런 비전까지 각각의 좀 카테고리별로 저의 행동력에 대한 그런 팁들을 좀 알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그 PM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디지털 아트 작가였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멋진 예술가의 삶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었고, 그림을 정식으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제가 서른이 넘는 나이에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던 건데, 그래서 정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뭐 더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800명이 넘는 커뮤니티를 이제 혼자서 운영을 하면서 작업이라든지 뭐 전시 준비, 아니면 뭐 마케팅, 뭐 굿즈 제작 등등 이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감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잠도 한두 시간 자면서 저의 하루는 거의 20시간 가까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정말 열정과 몰입으로 하루하루를 제가 이렇게 채워가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제가 작가로서 뉴욕 타임스퀘어 전시하게 되는 이런 기회도 생겼고, 저의 작품이 매번 완판이 되는 그런 성과를 이루게 되었었는데, 특히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NFT라는 극초기 시장을 이렇게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수집이 되고 또 재판매 될 만큼 빠르게 저의 인지도를 쌓아갔었는데, 무엇보다 작품이 재판매가 될 때마다 로열티 소득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바로 자면서도 돈이 벌리는 구조구나. 내가 원하던 파이프라인 소득이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FT는 코인 시장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익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좀 크게 났던 날도 있었지만 불안정하고 들쑥날쑥한 수입에 저는 점점 이렇게 좀 지쳐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저의 건강 상태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앉아서 그림 그리고 뭐 작업하고 뭐 커뮤니티 운영하다 보니까 제 몸이 진짜 점점 한계를 드러내기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대소변 장애가 올 정도로 심하게 허리 디스크 통증이 왔었는데 이게 그냥 길을 걷다가 신호등 건너다가 중간에서 막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고 소화 기능, 장 건강 다 망가지고 제가 1년 만에 20kg 가까이 살이 급격하게 찌면서 제 삶이 그냥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 제 몸도 수입도 흔들리던 그런 시기에 저를 지켜보던 이제 20년 지기 친구 그리고 이제 지금의 스폰서이신 황현호 사장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 PM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큰 기대 없이 제품을 섭취했었고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루하루 저의 몸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를 좀 스스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무너졌던 컨디션이 뭐 회복이 되고 대사와 뭐 소화 기능, 뭐 집중력, 뭐 체력 하나둘씩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제품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제품 나는 그냥 가족이랑 빨리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22년 5월 19일 날 사인업을 하고서 2년 3개월 동안 그냥 저는 저와 가족들은 제품만 섭취하는 매니아 소비자로 함께 건강을 이렇게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품을 제가 섭취를 하면서 황현우 사장님하고 이제 황다현 그룹장님께서 이 PM 사업을 전개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통해서 저는 좀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사업을 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두 분이 회사의 보상으로 유럽 여행 가는 그런 사진이, 어, 피드가 눈에 되게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PM 사업은 경제 상황에 되게 흔들리지도 않았었고, 제가 이제 있던 그런 시장과는 다르게 경제 상황에 되게 흔들리지도 않았고 뭐 안정적인데 또 빠르게 사업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PM을 좀 되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처음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느끼게 됐고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나도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남자인 내가 과연 건기식 네트워크 할 수 있을까? 그냥 명단도 없고 네트워크 경험도 없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나? 그리고 이건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영역이 맞나? 이런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그냥 공존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좀 남다른 또 촉이 있던 저는 그냥 일단 후회하기 싫었어요. 후회하기 싫었고 두려워도 일단 한번 도전은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서 가족들한테 이제 PM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제가 오픈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은 바로 반대했죠. 예, 이쪽 분야에서 진짜 성공하기 너무 쉽지 않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림 작품 활동에 집중하면 안 되겠니? 그냥 우리는 뭐 제품 좋은 건 알겠으니까 그냥 섭취만 하자. 제품은 그냥 소비자로서만 섭취하면 안 되겠니?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 드렸을 때 애초에 반대하실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10년 동안 제가 이제 건축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이제 그림 작가 생활하기 전에 건축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 10년간 일하던 커리어 내려놓고 제가 서른이 넘어서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했을 때도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심하게 반대하셨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저는 말로 설득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딱 1년의 시간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행동으로 작가로서 성장하는 모습 그냥 빠르게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PM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말로는 어차피 설득은 안 되고 그냥 이건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 PM을 진짜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말보다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런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가족 단톡방을 저는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리하게 그 사업을 소개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냥 그저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대하고 있는지 좀 꾸준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뭐 월 매출이라든지 뭐 미팅 현장 사진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지하게 이 PM 사업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카톡에서는 오늘도 저 뭐 미팅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면서 사진 올리고 이번 달 매출 작지만 뭐 첫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진심이에요.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제가 가족 단톡방을 활용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족하고 바로 그 PM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가족이 진짜 큰 힘이 되어 주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 그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진심으로 그 가족 단톡방을 활용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IMM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고 PM의 그 내셔널 콩그레스 무대 있죠. 거기 무대에 올라간 모습을 가족들이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부터 가족들의 그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대에 서 있는 모습, 제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을 좀 보면서 말보다는 진짜 강한 행동력이 좀 그 마음으로 전달이 되셨나 봐요. 그 부모님께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께 좀 큰 변화가 찾아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부모님께 뭐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20대 초반 때부터 일을 할 때부터. 근데 하지만 현실은 좀 쉽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뭐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할 때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다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PM 사업을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께서도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의 정도의 그 PM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고 계시고 꾸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은 진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저의 그 조력자, 파트너, 사장님이 되셨거든요. 요즘은 진짜 데모백 들고 다니시면서 직접 데몬 실험도 하시기도 하고 뭐 제품 설명도 하시고 PM의 가치를 진짜 직접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PM 사업은 저 혼자만의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를 지금 몸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저의 그 PM 사업은 작년 8월, 이제 8월 달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마음 먹고 나니까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지식이나 이런 태도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매일같이 해강그룹 유튜브 치면 되게 많은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의 하루에 10개, 15개씩 계속 시청하고 그렇게 제가 한 명 한 명 직접 고객들을 만들어 가면서 9월에 제가 IMM이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표를 보시면 8개월 동안 그 IMM 직급은 제가 유지는 되고 있었지만 팀이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마주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어 저는 그러면서 좀 현실 점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 그냥 이미 저는 그 이유는 알고 있었다. 예, 이유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제품 위주로만 좀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오토십 소비자는 계속 늘어났지만 팀은 생기지 않고 그 소비자의 증가와 감소가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 보시면 저의 인스타그램 초창기 피드 모습이거든요. 이걸 안 지우고 냅뒀었어요. 예, 초창기 피드 모습인데, 어, 제가 사실 그 MBTI가 극I예요. 그 랠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극I라서 정말 내성적인 사람인데 제가 작가 생활을 할 때에는 작품이 곧 나였기 때문에 SNS에 저 자신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작품만 올리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저라는 사람을 이 SNS에 오픈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PM 사업,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다르잖아요. 제품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나라는 사람을 좀 브랜딩을 해야 되고 신뢰를 쌓고 뭐 리더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숙제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문득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냥 계속 이렇게 이대로 사업을 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노동소득처럼 반복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5월 달에 그동안 이때까지 미뤄왔던 그 것들, 미뤄왔던 행동들, 용기 내서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좀 가장 힘들어했던 SNS 활성화, 저라는 사람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진지하게 제가 PM 사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주변 지인들도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뭐 높진 않았어요. 높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 아까 그 전에 사진 PM 물병 사진은 조회수가 100, 90, 100 아니면 90, 80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10배 정도 높은 조회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숫자보다 더 기뻤던 건 뭐냐면 그 피드 하나하나에 제 성장 과정이 담긴다는 것이었고 그냥 일기처럼 뭐 진솔하게 써내려간 그런 스토리가 피드 위에 쌓여가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아, 내가 정말 이 PM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구나 이런 성취감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팀방, 저희 원팀, 해강그룹 원팀방, 팀방 활동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당시에 방을 분리를 하면서 그 황다현 그룹장님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룹장님한테 좀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좀 주인의식 가지고 방 운영에 좀 도움을 드리고, 뭐 형제라인 사장님들, 뭐 파트너 사장님들, 응원도 정말 많이 해드리고, 어, 방 분위기를 좀 에너지 넘치는 방으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움직임들, 그런 게 결국엔 또 저의 성장의 원동력이 또 되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원은 나한테 결국에 또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소비자 오픈톡방 제가 총괄 역할을 맡았었는데,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때 이 방이 그냥 단순히 뭐 제품 정보만 올리고 끝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통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냥 궁금한 질문이 올라오면 뭐 운영진 사장님들께서 정말 초단위로 답변을 해주고, 프로모션 공지라든지 뭐 제품 섭취법, 뭐 호전 반응 안내, 뭐 너의 소비자 나의 소비자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진짜 함께 케어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갔어요. 이제 그렇게 방을 하나의 문화처럼 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매출도 올라가고, 소개도 생기고, 뭐 사업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을 다 같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스폰서 사장님과의 플랜 점검 미팅을 또 진행을 했어요. 사업이 확장이 되지 않고 정체되는 제가 시기를 좀 긴 시간을 겪었다 보니까, 진짜 이건 혼자만의 방향성으로는 더 이상 돌파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스폰서 사장님, 황현호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저의 고민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함께 그냥 장기 플랜을 좀 짜면서 단기 플랜을 좀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고, 트립 보상 있잖아요. 그 트립이라는 보상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방향부터 그 안에서 뭐 한 달, 뭐 일주일 단위로 좀 쪼개서 작은 실행 목표들을 좀 세분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렇게 좀 작아지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그런 부담감도 좀 줄어들었고, 그 반대로 좀 실행력은 오히려 좀 높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오늘 꼭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기 때문에 다시 진짜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제 1대1 맞춤형 플랜 미팅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의 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플랜 방향을 좀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자녀 양육으로 인해 뭐 하루에 뭐 2시간밖에 시간이 나지 않고, 또 어떤 분은 뭐 SNS가 너무 어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직장과 병행을 하면서 투잡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면서 또 너무 지쳐 있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거나 아니면 줌 미팅 아니면 뭐 전화 통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진짜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좀 이렇게 같이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인데, 이거는 저 자신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요. 사실 저 역시도 내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고? 근데 만약에 막상 켰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진짜 만약에 켰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한 가지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방송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걱정 진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지만 뭐 그래도 저처럼 뭐 사업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다고 느끼던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이 라이브 방송이 진짜 뭔가 이 PM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돌파구가 되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었고,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정말 뭐 싫은 티 안 내시고, 흔쾌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했죠. 네. 그래서 방송 초반에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 라이브 방송 이렇게 도전하실 때, 저는 모든 방송에 좀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일단 시작하면은 좀 쑥스럽기도 하니까 들어가서 막 응원해드리고 했어요. 응원도 해드리고, 이제 시청자들 들어오니까 뭐 시청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시간대별 시청 인원, 그리고 뭐 어떤 주제에서 뭐 반응들이 좋은지, 이런 거 등등 좀 세세한 데이터들을 좀 꼼꼼하게 수집을 하려고 했었고, 그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바로바로 좀 피드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라이브 방송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음, 파트너 사장님들이 점점 라이브 방송에 좀 익숙해지셨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들로 좀 변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직접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저도 한 달 반, 저 또한 그 한 달 반 동안 매일 2시간씩 이상씩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그냥 90시간 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방송 시간이.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방송을 했던 거죠. 저도 정말 많은 도전을 했던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도. 근데 그만큼 배움과 성장을 엄청나게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이 단순히 뭐 홍보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사람들과 진짜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저랑 그 파트너 사장님들은 정말 진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용기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용기와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다 떨렸어요. 모두가 다 떨렸었고, 어색도 하고, 뭐 긴장하고, 뭐 했지만 뭐 함께 부딪혀보고 웃고 실패하고 깨지고 다시 또 도전하면서 좀 팀 전체가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팁을 제가 조금 이렇게 텍스트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방송 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기반의 제목을 조금 입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저는 다 물어봤거든요. 저를 어떻게 제 방송을 보게 되셨어요? 아니면 저한테 왜 연락을 주게 되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것도 궁금했고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런 경로도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그냥 넘기다가 이게 그냥 추천에 떠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검색을 하셨대요.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이때부터 좀 키워드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명이나 뭐 배경, 뭐 카메라 각도 여기에 적진 않았는데 그 렌즈는 또 그 좀 닦아주셔야 돼요. 제가 안 닦고 해봤는데 되게 뿌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 그 목적을 좀 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들어오셨던 분이 안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뭐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매번 뭐 제품 소개만 하면은 질리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질린다고도 들었어요. 가입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찐 팁이고 그래서 너무 제품 얘기만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느 날은 조금 제품을 중점적으로 했다 하면 어느 날은 조금 소통 위주의 방송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이렇게 완급 조절하면서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초반에서 3분에서 5분은 전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시청자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그냥 닉네임도 불러드리면서 그냥 밝게 인사드리면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인사드리면서 소통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시청자가 좀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댓글 달아달라고 좀 질문도 해달라고 좀 유도도 하고 좋아요 요청을 좀 하는 편이에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근데 이 좋아요도 시청자한테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좋아요 개수가 좀 많아질수록 상위 노출에 좀 많이 되고 이렇게 추천 영상에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요청을 이게 또 많이 했습니다. 뭐 셀프로 누를 수 있지만 셀프로 누르는 거는 뭔가 알고리즘에 좀 안 좋은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이렇게 하트는 좀 구걸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해보니까 조금 이 하트가 좀 눌려지고 하면은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좀 시청자를 늘릴 수 있는 팁, 이거는, 어, 디테일한 정보를 조금 너무 전달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사장님들 저희는 이 PM에 대해서 되게 다들 지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 제품의 성분부터 빡 쫙 얘기하면서 너무 제품 얘기하면은 공부하는 것 같고 되게 지루할 수 있고 어렵기도 한데 그냥 저는 차라리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멘트들을 조금 만드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기본 3종을 되게 별명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뭐 산소 주스 혈관 청소부, 뭐 꿀잠 주스, 밤에 잠 진짜 정말 잘 오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 진짜 정말 불면증 바로 개선되실 거다. 아침 주스, 그냥 영양 주스예요. 드시고 출근하시면 진짜 뭐 점심 때까지 피곤하지 않게 에너지 진짜 넘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멘트들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기본 3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예. 그리고 이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조금 반복적인 소개를 좀 했는데 이게 왜냐면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어, 자꾸 한 주제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다 보면 들어오셨던 분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중간중간 한 번씩이라도 들었다가 하면서 이 독일 PM 건강기능식품 사업하고 있는 뭐 박성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뭘 전달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주기적으로 좀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로 그냥 좀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소개 시 직접 저는 좀 그 체험담, 저의 체험담, 왜냐면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다 본인들 각자의 그 체험담이 있으실 거잖아요. 나의 체험담 아니면 최소 내 가족 정도의 체험담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그 제품 소개할 때는 좀 체험담 위주로 얘기하시는 것도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이 만약에 달렸다? 진짜 잘 안 달리거든요. 댓글 달렸다? 되게 반갑고 눈에 굉장히 띄어요. 그런 반응을 즉각적인 리액션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Q&A식 구성. 약간 좀 질문도 해보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했을 때 뭐 다 이렇게 질문하시진 않지만 제가 또 다른 소비자분하고 연결돼서 이제 물어보면은 부끄러웠대요. 그냥 채팅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내가 쓰면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보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글 올리시는 걸 즐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거 올렸을 때 만약에 올리지 않고 지켜만 보시는 분은 만약에 그 질문이 자기가 마침 궁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Q&A식 구성, 그냥 질문을 좀 많이 유도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그 방송 후에 전 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그 기록이 떠요. 방송에 대한 기록이 뜨는데 댓글이나 뭐 좋아요 수도 확인해 보고 시청자별 그런 시청 기록, 머물렀던 그런 시간의 기록들도 좀 뜨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자료를 조금 수집을 했고 그 상태 메시지가 있어요. 내 프로필에 상태 메시지가 이렇게 프로필에 뜨는데 거기에도 그냥 비워놓지 마시고 다음 방송 예고 시간도 한번 남겨보시고 이게 다음 방송 몇 시에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들 하나씩 챙기시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누구나 어색해요. 저도 어색했고,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실수해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냥, 그럼 진짜 내 모습에 사람들은 좀 더 공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사장님들 계시다면은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는 것 진짜 되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5월 달 한 달 동안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시도는 좀 다 해봤던 그런 한 달이었는데 그만큼 좀 간절했고 변화를 좀 만들고 싶었고 무엇보다 지금이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느꼈어요. 왜냐면 IMM을 되게 길게 이렇게 보내면서 진짜 이거는 무조건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그게 맴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좀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면 소비자에서 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관계가 좀 깊어지기 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좀 만나고 신뢰를 조금 쌓는 데 집중을 했고 또 줌 미팅이나 이렇게 후원 미팅, 후속 관리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 넘나들면서 진짜 쉴 틈 없이 좀 촘촘하게 스케줄을 채웠었는데 일정포에 진짜 여백이 없을 만큼 정말 사업에 몰두해서 막 몰입해서 뛰었던 이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막 진짜 차 안에서 텀블러에 뜨거운 물 담아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STP 했는데 차 안에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했어요.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때 오토십 그 클로징까지 하게 됐었고 그 줌 미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멀리 지방에서 사시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줌을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지방에 계신 사장님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소통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정말 쉴 틈 없이, 쉼 없이 움직이고, 지금껏 하지 않았던 방식들로 좀 도전을 하면서 스스로의 변화랑 그런 좀 성장을 깊이 체감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매출이나 성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제 파트너 사장님들의 그런 관계, 뭐 팀 분위기, 에너지, 막 이런 게 조금씩 확연하게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결과 드디어 제가 진짜 오랜 기간 머물러 있던 IMM이라는 직급에서 벗어나서 제가 간절하게 바랬던 VP라는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좀 놀라웠던 건 VP를 좀 아슬아슬하게 달성했던 게 아니라 36,700포인트. 제 생각보다 좀 높은 포인트로 마감을 했다는 점인데 사실 이 포인트 보고 진짜 나도 몰랐던 팀이 이제 막 확장이 되고 있구나. 레버리지를 좀 느끼고 있었고 진짜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처음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VP는 리더의 시작점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전까지는 나의 일, 나의 소비자, 나의 성과에 좀 비중을 더 집중을 했었다고 하면 VP 직급 이후부터는 팀 전체의 성장,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뭐 구조에 대한 시야랑 생각의 그런 깊이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네트워크 사업을 제가 이해하게 된 시점이 저에게는 바로 VP 직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쁜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왔는데, 모두에게 또 엄청난 기회가 왔잖아요. 바로 탑쉐이프의 출시.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면 이제 마침 6월달에 이제 WMC 여행 일정하고 이제 탑쉐이프 출시 이게가 겹쳤기 때문인데, 저는 황당한 고luc장님한테 좀 여쭤봤어요. 아, 이번 여행 저 포기하고 사업에 좀 집중하는 거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그룹장님께서는 WMC 진짜 무조건 꼭 가야 된다. 어, 엄청난 비전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고, 그 비전을 꼭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나눠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서, 이유가 있겠구나. 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그냥 눈앞의 매출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있겠구나. 더 멀리 보기 위한 뭔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근데 뭔가 하나라도 좀 해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월달 그 초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탑쉐이프의 출시 소식을 저희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열심히 안내를 해드렸죠. 출시 임박해서는 그리고 또 한 번 집중적으로 연락을 또 돌렸어요. 그 결과 제가 탑쉐이프가 이제 출시하고서 12,000포인트 이제 뭐 6월 1일부터 3일, 4일까지 이때 12,000포인트가 이제 발생이 되었는데 여행 떠나는 날 저는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아, 이제 남은 건 진짜 후속 관리. 이제 드시는 분들 관리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WMC 여행 기간에 한국에서 사업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든 뭐 전화든. 그래서 WMC 여행 기간에도 고객분들을 한번 제대로 한번 케어를 해볼까? 어, 그래서 출발 전에 뭐 프로모션 선주문 미리 다 받고 여행 중에도 카톡으로 하나하나 구매를 다 도와드렸거든요. 관리를 했죠. 사실 제가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분명히 여행 다녀와서 아, 그때 좀 해놓고 갈 걸, 좀 해볼 걸. 100% 저는 제 성격에 100%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도 놓치지 않고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큰 비전 느끼고 돌아와서 남은 2주 동안 5월 달보다 더 열정 에너지가 끌어올랐고, 이제 5월 달 액션 플랜을 좀 반복을 하면서 일정을 더 꽉꽉 채워서 쉴 틈 없이 행동력도 2배로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6월 27일 EVP 직급을 달성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달성하고 나서 마냥 막 기분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달 저랑 함께 핀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파트너 사장님들이 승급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3일 동안 저도 모를 초인적인 힘이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27일 날 마감을 하고, 뭐 후원 미팅, 통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쉬고, 뭐 새벽까지 진짜 쉴 틈 없이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적적으로 제가 6월 마지막 날 밤에 11시에 핀업,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핀업을 했고, 어, 모두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렇게 핀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좀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했는데, 사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황현호 사장님하고 황다현 국장님을 알고 계셨는데 제가 마지막 이틀 동안은 밥을 진짜 한 끼도 못 먹었었거든요. 그때 막 파워 칵테일하고 프로쉐이프 막 섞어서 계속 먹으면서 운전하고 하면서 계속 그것만 타먹었던 것 같아요. 그 배고픔이 진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과 몰입을 쏟았던 그런 3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7월 달에 저의 목표가 저번 달 이제 EVP 연속 컨펌이었어요. 제 목표였어요. 그냥. 어, 근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 변수가 뭐였냐면 저랑 파트너 사장님들이 라이브 방송 계정이 같이 정지가 됐었어요. 근데 아마 플랫폼 측에서 단속 강화 기간이었던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온라인 활동이 막히다 보니까 일단 다 같이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또 뭐 다른 행동력에 집중해봐라. 뭐 이런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시기부터 또 오프라인 후원 미팅 요청이 또 막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평소 투잡으로 병행을 하던 제 파트너 사장님께서도 과감하게 일주일 휴가를 내시고 그 기간 동안 풀미팅 일정을 잡으셨는데 부산에 계셨거든요. 근데 미팅 경험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주말 내내 줌 미팅으로 좀 코칭하고 한 장 보상 플랜 찍어서 보내세요. 그걸 제가 보면서 또 하나하나 피드백 해드리고. 그러니까 진짜 바로 다음날 그 결과로 이어지더라고요. 미팅을 하셨는데 오토시 풀셋, 이게 매니저 패스까지 하신 거예요. 그 초기 사업자신데. 진짜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을 제가 바로 체감을 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 이렇게 줌 미팅으로 이 해강부 트레이닝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네. 진짜 이 7월 한 달 동안 교육하고 오프라인 후원 미팅 이거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장을 좀 전폭적으로 좀 서포트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또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냥 진심과 그 집중이 좀 담긴다면은 반드시 좀 성과로 이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의 승급과 저도 목표했던 EVP 연속 컨펌을 했던 7월이었고, 이 제가 그 강의 준비하면서 왼쪽 아래 저희 표를 이렇게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강의 준비하면서 이 표가 뭐지 하고 봤는데, 그, 그, 왼쪽 아래부터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때 이게 제가 IMM 그 기간 있죠. 길었던 그 기간. 소비자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반복했던 그 기간이었던 거고, 제가 5월 달부터 행동력을 바꿔서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래프의 폭이 가파르게 상승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도 또 한 번의 비전을 느꼈고, 제가 이제서야 어, 네트워크를 하면서 이 PM 사업을 좀 어떻게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랬었고, 제가 이제 여행 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제 출발 전까지 기대도 많았는데 믿기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PM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0개월 차 정도 되었었고, 이제 VP 승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이었는데, 이 여행이 그냥 저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냥 저의 지난 시간을 좀 되돌아보게 했던 시간이었기도 했어요. 출발 전에 막 캐리어 싸면서 뭐 하나의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진짜 트립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여행만 즐기고 오지 말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업에 대한 내 확신을 한번 좀 다지고 오는 시간을 좀 갖고 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룹장님한테 저 여행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사업하고 싶은데 이렇게 했던 거랑 다르게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사진이 되게 행복해 보였고, 예. 네, 진짜 도착을 해서 저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스페인을 갔는데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이제 그룹장님들하고 해강그룹 사장님들하고 진짜 다 같이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기분 좋은 트립 첫날에 보냈었는데 이렇게 해강그룹 사장님들과 함께한 트립 진짜 시작부터 가슴 따뜻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맛있는 음식 앞에서 서로의 뭐 접시 음식도 막 덜어주면서 이렇게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저한테는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되게 가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 때 오른쪽 사진 저랑 연호 사장님 사진 잘 못 찍어요. 둘이 갔다 인생샷 진짜 하나도 못 건지고 왔을 것 같고 이제 그룹장님들 사진 굉장히 잘 찍어주세요. 근데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조금 가슴 벅찼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 순간이 뭐였냐면,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섰을 때였는데, 되게 130년 넘게 그 짓고 있는 그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그런 시간과 정성의 결과물인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진짜 이 PM 비즈니스도 약간 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빠른 성과보다 그냥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이렇게 다져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막 신뢰를 좀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좀 팀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팀도 지금은 좀 이 건물처럼 미완성일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힘이 되는 구조물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좀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여행을 마치고 WMC, VP 승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무대에 제가 올라섰었는데, 진짜 이 무대에 올라서면서 그동안의 실패하고 뭐 거절당했던 순간들, 뭐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 그리고 막 다시 일어섰던 그런 기억들 있죠. 이 오만 가지 기억들이 모두 그 무대 위에서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무대에서 저는 또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어요. 뭐였냐면, 진짜 이 무대는 누구나 설 수 있다. 간절하면
그리고 행동하고 움직이면 다 가능하다. 이제 무대를 내려오면서는 제 안에 하나의 새로운 목표도 생겼거든요. 이제는 내가 지금 이제 진짜 누군가를 이 무대 위에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이 생각을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경험은 제가 혼자 이룬 건 절대 아니고 늘 옆에서 함께 해준 파트너, 스폰서 사장님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긍정 에너지를 나눠주는 해강그룹의 사장님들, 그룹장님들 덕분에 제가 진짜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PM에서 선물하는 이 트립 여행은 있잖아요. 트립 여행은 정말 모든 사장님들께서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께서도 올해 11월부터 2월 달까지, 내년 2월 달까지 IMM 직급을 달성하시면 내년 WMC에 이렇게 가실 수 있으세요. 저도 작년 8월에 사업을 시작했고, 단 한 명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탄탄하게 오토십의 개수를 늘리시면 누구든지 정말 다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VP 직급을 3개월 유지하시면, 올해 12월 달에 열리는 윈터 리더십 트립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가고 싶고, 지금 12월 여행이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자리에 계신 해강그룹 사장님들과 꼭 함께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진짜, 저는 PM 사업을 시작하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조금씩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과연 될까? 내가 진짜 해낼 수가 있나? 수없이 그렇게 흔들리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다음 스텝은 9월 달에, 다음 달 9월 달 PT라는 직급을 향해서 또 한 번의 도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성과보다 중요한 건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고 오늘도 그냥 움직이고 있다.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께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누구와 함께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아주 작고 조용한 결심이라도 괜찮고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속에 그 결심 하나가 생기셨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PM을 통해서 사장님들 각자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